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2일인데요. 오늘 보니까 그 인터넷 실기 접수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서 그냥 있다가 이상하다 보니까 인터넷 실기 접수야. 회원들이 글을 써놔가지고 보니까 뭐 며칠 전 자꾸 물어보고 그래서 보니까 실기 접수가 오늘부터 있었었는데요. 날짜를 보니까 제가 이제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제. 어디서 해야 되냐? 큐넷 누르시면은요, 큐넷에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들어가시면은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수험자가 아니니까 원서 접수해서 원서 접수 현황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19년 정기 기능장 66기 7기 현황 보기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전기 기능장 선택하시고 다음 지역은 뭐 전체를 해도 되고요. 유형이 뭐 필기학 주자 뭐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쭉 나오죠.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전체 이렇게 나오는데 지역별로도 볼 수가 있죠. 지역별로 뭐 서울 이렇게 보고 서울장 보니까 24일날 8월 24일은요 필답형입니다. 필답형이고 9월 1일부터 3일까지는 보니까 작업형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아이고 작업형 시험장은 꽉 찼네 지금 보니까. 작업형 시험장은 뭐 다 꽉 차버렸어요. 지금 시험장이 왜 서울이 이렇게 적지? 이렇게 윤중 중학교가 다 있네. 어우 중학교에서 나 보는 거 처음 봤다. 봐봐요. 와 윤중 중학교에서 보는 거는 처음 봤고요. 뭐 직업전문학교 이런 데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 직업전문학교네. 부부기술교육원 이렇게 돼 있는데 와 희한하다. 그죠? 시험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네요. 뭐 강원도 한번 볼까요? 음, 원주공원도 이거 처음 보는 곳이다. 야, 이런데 처음 들어온 데도 있네요. 보니까 처음 보는 데도 좀 있고요. 이런데 처음 들어온 학교들이 있고, 야, 춘천폴텍은 참 아직도 안 해. 참 춘천폴텍 뭐 제일 캠퍼스 이케원인지 모르겠는데 한 춘천폴텍 아직도 안 해. 참. 자, 그 인천광역시 한번 볼까요? 인천, 인천이 어디 있어? 인천, 서울, 경기, 인천권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세 군데가 우리나라 인구의 40%가 거기 다 있거든. 이게 엄청나게 큰다고. 인천에 보니까 부평공고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폴리텍대학교 인천 캠퍼스, 계산공업고등학교, 인천인력개발원, 뭐 인천은 기존에 믿던 거 그대로 보는 것 같으네요. 그 뭐 부천공고나 뭐 그런데 좀 빠진 것 같아. 부천공고 시험장에 좀 문제가 있었지. 음, 경기도 한번 볼까요? 경기도 성남 폴리텍, 성남 뭐 테크노과학고등학교, 신한대학교도 다 있네. 나 이런 건 처음 보네요. 시험장이 되게 많이 바뀌었네요. 상당히. 좋은 일이네요. 좋은 일인데 이제 감독관도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서 좀 새로운 사람들이 해야 되고요. 시험장 너무 많아요. 이거 너무 많고 시험장을 줄이고 어떻게 합니까? 시험장을 줄이고 날수를 좀 늘려야 돼. 지금 3일밖에 안 보는데 좀 출제자가 힘들더라도 한 10일 정도 10일까지 이렇게 볼 수 있게 10일치까지 볼 수 있게 시험지를 배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여러 장 그려야 된다고 출제자는 그 문제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만큼은 아주 귀신같이 내야 된다니까 잘 내야 돼 10장씩 막 팍팍 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 뭐 참 답답하지 참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요. 네, 여러분들 내일도 좀씩 나올 겁니다. 내일도 좀씩 나오면은 또 뭐 일단은 했다가 내일은 이제 바로 취소를 하고 이제 그 다른 시험장이 나오면 그 시험장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6회 실기 시험까지는 이제 33일 정도 남았는데 이거 필답형 시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작업형 시험일까지는 6일 정도 더 들어가니까 그래도 40일도 안 남았네. 39일이니까 작업형 9월 1일 날부터 시험 보니까 9월 1, 2, 3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40일이 안 남았어요. 작업형 시험일까지는 9월 1일, 2일, 3일 날 보니까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뭐 정도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한번 추정도 좀 해보고 뭐 해보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하는 대로 이제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하여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니 걸려서 뭐 저번 62회 때처럼 카톡 사건처럼 이런 일이 없도록 할 테니까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저도 처음 겪는 거였고요. 14년 동안 처음 겪어본 일이었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학원 놈들이 좀 나서지 말고 나서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요. 나서지 말고 그러면서 하여튼 나서지 말고 이 시험이 그대로 가게끔 이렇게 한번 잘 지켜보자고요. 아무리 뭐 나라가 썼고 산업인력강의공단이 썼고 이 시험이 잘못됐고 썩었다고 해도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은 누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저도 그 부정 이 시험에 가담을 했던 사람으로서 처벌도 받았고 뭐 그러는 사람이지만 이 시험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켜보고요. 특이한 게 보니까 이제 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한 전국적으로 보니까 4군데 시험장이 거기 시험장의 직원이나 뭐 교수나 강사했던 사람들이 제 수강생이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4군데가 그래 4군데. 근데 그 사람들 이상 안 주더라고. 도면이나 뭐 정보 같은 잘 안 줘. 왜냐면 모르니 거기에 관련돼 있질 않아요. 응? 그래서 잘 주지를 않고 내가 달라고도 안 해요. 응? 왜냐면 굉장히 그거 어려운 얘기야. 그걸 빼다가 그거를 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 사람들도 거기서 그거 하다가 잘못되면 잘리고 그런 문제도 있다 보니까 그 부탁을 잘 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도 해도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하면 또 안 돼. 내 수강생인데 내 수강생들 끝까지 보호를 해줘야지. 내 수강생들 또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지. 가서 잘 일하라고 해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니까 괜히 뭐 하나 빼와가지고 뭐 누구 주고 저 주고 하다가 또 그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걸려서 또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나 그 시험장은 그런 시험장들을 일수록 더 보호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더 철저히 제가 이제 선을 긋고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요. 잘 되기를 바라야죠. 자, 오늘은 전기기능장애 흑역사 중에서 가장 또 어두웠던 것 중에 하나가 두 번째로 이제 그게 뭐냐 포항폴리텍 시험장 사건입니다. 이 포항폴리텍 시험장 사건은 개요가 이렇습니다. 62회 시험이 9월 10일 날부터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 전에 8월 달에 8월 초에 한 달 전에 그 출제위원하고 검토위원이라는 사람이 한국산업인력교육공단 출제자 그러니까 검토자야. 출제를 하면 또 검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둘이 대전에 있는 그 한 학원에다가 가서 이제 시험지를 팔아먹었어요. 1일차부터 5일차까지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별로 해가지고 며칠날 시험 보냐 며칠날 시험 보냐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먹었어요. 돈을 받고서 이제 팔아먹었어요. 일단한 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출제자하고 검토자가 시험지를 빼다가 이제 한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거냐. 아니, 30일 전이면은 인쇄도 안 했고 출제도 아직 안 냈는데 어떻게 시험지를 뺐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건 거짓말 아니냐. 억지 아니냐. 이렇게 산업인력강의는 항상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산업인력관리공단은 시험이 임박해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금고에다 보관을 해놓는데 그걸 어떻게 뺀다는 거냐고. 더군다나 날짜가 30일 전인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출제자가요, 자기가 출제를 낼 거를 갖다가 이 도면을 그려서 산업인력관리 출제팀에다 갖다 줍니다. 그러면 산업인력관리 출제팀은요 그걸 검토를 합니다. 오랫동안 검토를 해요. 그러니까 한 40일이나 50일 전, 한 2달 전, 빠르면 2달 전에 시험 문제를 갖다가 줘요. 그 산업인과 출제팀에다 갖다 줘요. 출제자가. 이 출제자는 외부인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갖다 주면은 그걸 낼 수밖에 없어. 딴 거 못 내요. 그 출제팀 있지 않습니까? 산업인과 출제팀도 그걸 가지고서 보고 있다가 뭐 조금 뭐 오타난 것이나 뭐 이렇게 한 것들, 그런 것들만 발견을 하고 해서 인쇄를 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갖다 준 그 원 문제는 누가 냈던 거야? 출제자 가지고 있고요. 산업인력가공단이 출제팀에서 그 인쇄를 시험에 임박해 가지고 며칠 전에 이제 바로 그 하루 이틀 전에 인쇄를 해서 뿌리는 거예요. 인쇄해봐야 뭐 몇백 장 인쇄하면 되잖아. 뭐 1000장? 1000장, 1200장 인쇄하는데, 그까짓 거 뭐 1200장 정도면은, 시험지 그 인쇄하는데 뭐 10분, 15분밖에 안 걸리잖아. 응? 아무리 길어도 30분도 안 걸려, 그거. 30분이 뭐예요? 10분이면 뭐 인쇄하는 거는 뭐 저기 막 푸르르 나오니까, 엄청 빠르게 나온다고. 그게. 10분도 안 걸릴 거야, 아마. 1500장 하는데도. 1500장도 안 걸리겠다. 10분도 안 걸린다. 그러니 이제 시험이 임박해가지고 바로 뭐 그 전날이나 그 전전날 이제 인쇄를 해서 전국에 이제 보내는 거지, 한마디로.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믿기로 해서 뭐냐면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 아직 출제도 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출제자나 검토다가 시험 30일 전에 시험지 빼다가 팔아먹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막 뭐라고 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죠. 이제 출제자가 낼 거를 그걸 갖다 주면 산업인력관리 출제팀이 가지고 있다가 그걸 이제 시험이 임박해서 내는 것이고요. 출제 그 문제가 유출되는 경로가 뭐 최근에 뭐 차량 정비 기술사 그 문제도 그렇죠. 문제도 어떻게 유출이 되냐면 이 출제자가 이제 그 유출을 시킵니다. 출제자가 유출시키거나 검토자가 유출시키거나 또는 산업인력관리공단 그 출제팀의 그 산업 직원이 유출을 시킵니다. 이게 세 가지 종류가 되는 것이죠. 그죠? 세 가지 종류예요. 그러니까 시험 사전에 유출되는 건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출제자냐, 검토자냐, 또는 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이냐, 이 세 명이 그렇습니다. 세 명이 딱 유출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62회 때는 출제자하고 검토자가 직접 시험지를 들고 가가지고 대전에 있는 학원 가가지고 뭐 강의를 한다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걸 팔아먹었어. 그런 것을 갖다가 시험지를 빼다가 이렇게 유출시키고 하는 것을 언제서부터 봤냐면요. 59회서부터 직접 목격을 했어요. 저도 59회, 60, 61회, 62회.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학원 딴 사람들 통해서 흘러 들어오더라고요. 수강생들 통해서 이렇게 들러와서 이걸 한번 보라는 거야. 그래서 보다가 보니까 문제가 너무 허접하고 참 문제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뭐 이건 학원 쪽에서 그러겠지. 이게 뭐 설마 나오겠냐 이렇게 싶었는데 어이구 시험 당일날 딱 보니까 그게 나와버리는 거야. 야, 그래서 이거 유출시켰구나. 유출시킨 거다. 이 도면이라는 것은요 똑같이 그릴 수가 없거든. 제어 동작이라든가 이런 도면은 똑같이 그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도장을 파면은요 도장 그 판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직접 이렇게 새기는 게 다 틀리잖아. 기계가 새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도면도 똑같은 거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똑같지가 않아. 100%그 어떤 사람이 낸 거 어떤 사람 다 틀려요. 같은 동작을 그려도 다 틀리게 돼 있어.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59회서부터 60, 61, 62회까지 이렇게 출제된 이거를 유출시킨 거를 제가 직접 봤고 62회 때는 직접 이제 대전에 있는 그 뭐 학원에다가 이제 출제자하고 검토자가 갖다가 팔아먹은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 신나게 얘네들은 이제 수업하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연습하고서 이제 가는 거지. 어디로? 포항폴텍 시험장으로 가서. 왜? 포항폴텍 시험장. 그 대전에서 포항폴텍 시험장을 왜 갔느냐? 왜냐면 그 학원에서 대전에 있는 학원에서
감독관으로 들어갔거든. 그리고 또 이 얘네들이 또 감독관으로 들어갔어. 얘네들이 포항폴텍 시험장에 감독관으로 들어간 거야. 나는 이제 그러니까 속이고 들어간 거지 한마디로. 자기네들이 이제 학원 출신이다, 학원의 뭐 원장이나 강사다라는 것을 속이고서 들어간 거지 한마디로. 그지? 그래가지고 자기 학생들을 합격시킨 거야. 그랬으니 그 전에 시험지 빼다가 했고 연습했고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감독관이 이렇게 조금씩 막 손으로 알려줄 거 아니야. 알려주고 막 점수 또 높게 주고 해가지고 60점 넘게 해서 이제 합격을 시켜버린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합격자가 그냥 모조리 거기 그 학원 나온 사람들 모조리 15명인가를 합격을 시켜버렸어. 그게 바로 포항폴텍 시험장 사건이고요. 여기에는 이 포항폴텍 시험장 사건에는요, 산업협력공단하고 직접 관련된 이 썩은 부정사건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산업협력공단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 왜? 산업협력공단의 출제자, 검토자가 직접 관련이 돼 있잖아. 그리고 학원에서 감독관으로 들어갔다는 거지. 이 출제자, 검토자, 감독관이라는 자들은 산업협력공단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이 자들이 관련이 돼 있다 이 얘기야. 출제자, 검토자, 감독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포항폴텍 시험장 사건은 산업인력관리공단하고 직접 관련이 된 썩은 부정사건인데 이 사건을 갖다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은폐를 하기 위해서 국장이라는 자가 나섰어요. 나서가지고 은폐 작업을 했고 그냥 나서자마자 포항폴텍 시험장에 있는 포항 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거기를 갖다가 이제 감사를 실시해가지고 싹 난리를 치고 또 뭐 책임자를 처벌하고 막 그 별짓을 다 했다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딱 끝내버렸어. 끝내서 맞고 언론에다가 딱 카트를 시켜버렸어. 원래는 이 사건이 굉장히 컸었어요. 이 사건은 진짜 뭐 그 수험자들끼리 저하고 수험자들끼리 한 카톡 사건에 비하면은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출제자하고 검토자가 시험지를 사전에 빼다가 팔아먹은 이 사건은 이 뭡니까 위계 공무집행 방해라는 죄의 최고형입니다. 최고형을 받아요. 5년을 받는다니까. 5년을 받게 되는 죄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랬는데 또 더군다나 거기서 또 그 시험지를 빼다가 팔아먹은 놈들이 또 감독관으로 들어가가지고 또 합격을 시켜요. 와, 이거는 뭐 진짜 이 부정을 막 엄청나게 크게 저지르는 거지 한마디로. 이거 최고형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위계 공무집행방해가 이게 이 최고형량이 5년입니다. 징역 5년이라고. 5년까지밖에 못 주는 건데 5년 이상 받아야 돼. 이건 원래 5년 이상 받아도 충분한 죄였었어. 그랬는데 이 사건을 갖다가 산업협력공단의 국장이라는 자가 나서서 은폐를 했지. 작업을 했고. 그래서 작업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왜 처벌을 못하냐? 그러니까 어떤 핑계를 대냐면 자격증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이들이 조력한 행위에 대해서 시험지 빼다가 팔아먹은 게 그게 조력한 행위래. 아니 그게 어떻게 조력한 행위입니까? 얘네들이 시험지 빼다가 학원에다 팔아먹었잖아. 그게 조력한 행위라고 규정을 짓는 거야. 그게 어떻게 조력한 행위입니까? 형사법이지. 생각을 해봐. 거기다가 또 감독관이나 이런 애들이 속이고서 산업협력관을 속이고서 문서를 위조를 하는 속이고서 감독관으로 자기 학생들을 합격시켰어. 이거 형사지. 이게 조력한 행위라고 그래서 자격증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라는 거야. 황당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울산 경찰청하고 울산 검찰청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산업협력공단에 작업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쏙 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사건이 언론에 커질까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카톡 사건 60여 카톡 사건을 언론에다 인터넷 신문에다 그냥 막 언론에다 뻥 터뜨려가지고 뭐 아주 난리 났었지. 우리를 막 크게 막 부각을 시켜가지고 처벌 많이 받으라고. 그 처벌 받았잖아.
그렇게 앞에다가 딱 그 뭐야 광고를 하듯이 이제 카톡 사건을 갖다가 막 떠들어 제끼고 뒤에 가서는 은폐 작업을 벌여가지고 예, 이거 처벌을 못하게 한 거예요. 와, 이게 완전히 산업혁가용에 이 짓 하는 거 보고서 얘네들은요 이런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이 매뉴얼이 있더라니까. 사고가 발생하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언론을 차단을 하고 어떻게 한다라는 게 이게 매뉴얼에 있어요. 얘네들이 이 산업혁가용 얘네들이 그 짓을 해가지고 은폐 작업을 하고 자기네들도 빠져나가더라 이 얘기야. 근데 엄밀히 이거는요 솔직히 말해서요 이 산업혁가 국장이 모가지가 날아갈 일이었었어요. 산업혁가 국장급에서 모가지가 날아갔어야 되고 이사장도 책임을 졌어야 되고 그 팀장급이 다 모가지가 날아갈 일이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 더 크게 떠들어 좀 언론에 나와서 뭡니까 이게 크게 보도가 돼야 돼서 이게 여론화돼야 될 일이었었는데 이 여론화될 거를 완전히 차단을 했다라는 거지 이 새끼들이 참. 그런데 참 근데 그거 지켜보면서 더 황당한 일은요 뭐냐면은 아니 이렇게 큰 일을 저질러 놓고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이 새끼들 중에서 요놈들 있죠. 요놈들이 62회 카톡 사건에 지금 신고 제보자로 돼 있어요. 우리 그 62회 카톡 사건을 신고했다니까. 신고를 해가지고 나 그거 보고 황당해서 뭐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아니냐. 응? 똥 묻은 놈들이 겨 묻은 놈을 나무라고 신고를 한 거야. 처벌을 시키려고. 와, 나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이거를 갖다가 이런 썩을 놈들을 갖다가 산업혁가용단이 감싸줘서 처벌을 단 한 명도 받게 하지 않은 이 사건이 바로 이거다 얘기야. 여러분 생각해도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나랍니까? 썩어도 단단하게 썩은 이 대한민국의 현실 아닙니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내가 봐서는요, 그때 62회 시험 때, 이제, 가장 처벌을 많이 받아야 되는 애들은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예. 지금 이 죄를 따지고 본다고 하면, 이 죄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형량이 5년은 나와야 돼. 응? 징역 5년은 받는 일이었다고. 그 위계 공무집행 사건 하나만 가지고 엄청난 거였다고. 응? 아니 시험 문제를 30일 전에 빼다가 팔아먹고 그걸 또 연습하고 가고 감독관으로 얘네들이 들어가가지고 지도 학생들 뭐 또 합격까지 완전히 퍼펙트하게 시키는 거지 아마들 퍼펙트하게. 야, 내가 그 59에서부터 내가 그거 알고 있었거든. 알고 있었는데 한마디도 안 했다 내가 근데 그냥 에휴 이게 얼마나 가겠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가만히 있었었는데 보니까 62회 때 이 카톡 사건을 신고한 놈들이잖아. 그게 뭐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다 있나? 아니 이런 큰 중대 범죄를 저지른 놈들은 쉽게 빠져나가고 작은 사건은 이런 60회 카톡 사건은 신고자 제보자로 돼 있고 완전히 나 이거 황당하더라니까 나 이걸 보고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심각하게 잘못됐잖아요. 어떻게 60의 카톡 사건들만 이것만 그냥 아주 대대적으로 떠들고 국정감사까지 올려가지고 뭐 신땡땡 그 국회의원이가 하나 나와서 난리를 치고 얘네들은 왜 처벌을 안 하냐 얘기요. 원래 처벌하려고 그러면 얘네들이 처벌이 제일 커야지. 이거는 5년짜리 최고형을 받아야 되는 일이었다고. 반성하면 한 3년 4년 살겠네 아무리 못 살아도. 3년, 4년. 반성한다. 반성문 쓰고, 탄원서 좀 집어넣고 그러면은, 한 3, 4년은 살아야지. 그럴 일이라고, 이게 엄청난 큰 사건이라고. 그런데, 한 명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왜 그랬냐면은, 이제 산업혁가공단 직접 나서서 은폐 작업을 벌였어요. 이 썩은 애들을 갖다가 감싸고, 말해, 자기네들이 이제 욕먹을 것 같으니까, 자기네들 시험에 이제 공신력이 이게 큰 문제가 생긴 거라. 그렇잖아. 산업혁에 깊이 관련됐으니까 부정해. 출제자가 그랬으니, 검토자가 그랬으니, 감독관이 그랬으니, 이 시험이 뭐냐 얘기요.
아니 수험생들이 카톡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얘네들이 관련돼 가지고 생각을 해. 부정을 갖다 깊게 저지른 게 바로 62의 카톡 사건과 그 같이 벌어진 포항폴텍 시험장 사건 아니야. 62의 포항폴텍 시험장 사건이야. 지금 그 시험장이 폐지가 됐지.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포항폴텍 시험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포항폴텍 시험장 사건과 같은 유사 사건이 전국에 4군데가 더 있어요. 4군데가 더 있었어. 그 시험장들에서 언급을 했었지. 응? 생각을 해봐. 그랬더니 요번에 그 66회 시험에 딱 보니까 그 시험장들 다 폐지가 됐더구만. 폐지가 됐어 보니까. 한 군데 빼놓고는 폐지가 됐더구만. 전부 다 됐어 보니까. 그러니까 총 5군데 시험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 예, 그 감독관이 들어가서 그 짓을 하고 출제자가 빼놔가지고 이 짓을 하고 이런 사건이 62회 때 그때 목격된 것만 해도 4군데가 5군데다 5군데. 포항폴텍 시험장까지 합치면 5군데에서 그런 게 벌어졌었지. 그 시험장이 원래 그런다고 그런 거지. 참, 아이고, 골치 아파요. 그래서 요즘은 글쎄 모르겠어. 감독관이 이제 희귀하다 보니까 요즘 뭐 직업점을 뭐 이상한 데서 보고 막 그러네. 근데 이런 시험장들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바꿔야 돼요. 내가 봐도 이 직업전문학교니 뭐니 어디 시험장 이런 것들은요, 또 보면은 시간 지나면은요, 또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바꿔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감독관도 바꿔 나가고 과거에 오래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감독관 이제 그만둬야지. 너무 오래 했잖아. 너무 오래 해가지고 물론 관록도 있고 그렇지만 부정에 관련된 사람이 대부분이잖아. 오래 한 사람들. 잘 아는 사람들은 그냥 놔뒀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물이라는 게 이게 고이면 썩는다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드려본 게 지금 이 전기경쟁의 흑역사 중에서 가장 어두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포항폴텍 시험장 사건입니다. 62회 때 포항폴텍 시험장 사건을 갖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뭐 처벌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이 처벌받지 않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한국산업혈관공단이 이들을 감싸줬습니다. 그때 당시 감싸주고 은폐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언론에 안 나오게 최대한 하려고 그러다가 실패를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 그 카톡 사건의 그 밑에다가 2줄 정도 이렇게 끼워가지고 거기다가 잠깐 언급을 해가지고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한국산업혈관공단이 은폐 작업을 벌였다. 원래는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 엄청난 사건이야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이거를 처벌을 안 받는다는 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원래 썩은 나라 아닙니까? 썩을 대로 문드러진 썩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애들은 뻐젓이 돌아다니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막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뭐 밑바닥에서 기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것들은 잘 먹고 잘 살더라고. 와, 나 그거 보고서, 야, 대한민국 참 썩을 대로 잘 썩었다. 참 기가 막히다. 참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시험이 과연 이게 올바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글쎄요, 나는 이거를 지켜보고 나서 이런 애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그걸 가지고 바로 신고하고 뭐 그러질 않아요. 절대로. 나는 솔직히 말해서 얘네들 이 포항폴텍 시험장 사건 이거 신고한 사람 아니에요. 난 신고한 사람 아니라고, 이거 얘네들 얘 신고한 거 아니야. 내가 신고한 게 아니야. 딴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나 그 사람 이름 알아. 만약에 이놈들 중에서 신고자 누군지 알고 싶으면 나한테 직접 전화해. 물론 얘네들도 직접 알 거야. 내가 신고자가 아니라는 거. 알 거야. 알 건데, 내가 신고한 거 아니고, 이제 딴 사람들이 있고, 얘네들도 알 거야, 스스로. 뭐, 얘네들이 경찰하고도 잘 알고 있고, 검찰하고도 뭐, 잘 알고 있고, 뭐, 그런데 뭐, 그 신고자가 누군지 뭐, 모르겠어? 알지? 내가 신고한 거 아니여, 니들 신고한 거는 저 딴 놈들이 신고를 했고요. 나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 나 이렇게 처벌되는데, 니들이 나를 신고를 했잖아.
와, 뭐 이런 쓰레기들이 다 있나.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어야지, 당연히. 당연히 욕을 얻어먹어야 되고요. 내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이렇게 처벌받았으면은 이자들은 5년을 받아야 돼, 5년. 징역 5년 정도 살다 나오라고 그래, 전부 다. 정신머리 없는 것들이지. 예, 산업인력가공단 그리고 그 국장부터 그 당시 국장하고 팀장 그 출제 팀장이 모두 다 해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여지를 물어야 됩니다. 진짜 여지를 물고 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고서는 이 시험이 깨끗이 된다는 거는 보장을 못해. 왜냐면 얘네들하고 관련된 애들이 있거든. 아직도 수업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럼 걔네들 아는 애들께 또 연관해서 또 부정 계속 저지를 것 뻔한데, 응? 얘네들 가만 놔둔다고? 와, 그러니 이 시험이 뭐 제대로 갈 리가 있나? 응? 정신들 차려야지.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규경장의 흑역사 중에 가장 얻었던 사건 중에서 참 부당한 사건이 있는데, 참 썩은 사건, 가장 썩을 대로 산업인력가공단과 관련해서 썩을 대로 썩은 사건이 바로 포항폴텍 시험장 사건이라는 걸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수업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